무엇을 기대하든 그 이상의 유익함을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대박플러스 시즌2의 강동석입니다. 오늘 양적 완화 축소 이슈와 또 옵션 만기에도 불구하고 코스피는 소폭 상승 마감했습니다. 외국인의 꾸준한 순매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3일 연속 1,000억 원대 매도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오늘 기준금리는 동결이 나왔습니다. 개성공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남북 실무회담을 개최할 수 있을 거란 소식에 남북 경협주가 오늘 강하게 상승한 하루였습니다. 주 후반으로 갈수록 코스피 지수 큰 움직임이 없습니다. 이쯤에서 또 한 번의 투자 전략이 필요하겠죠. 대박플러스 시즌2가 여러분께 힘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오늘 강의하실 분부터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샘플러스 김선윤 전문위원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대박플러스 시즌2 참여하실 수 있는 방법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무료 문자 열려 있습니다. 013-3366-0110번, 종목에 대한 AS, 강의에 대한 문제점도 저희가 받고 있고요. 또 홈페이지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서울경제TV 대박플러스 시즌2 시청자 게시판에 강의에 대해 궁금한 점 올려주시면 저희 샘플러스 전문위원들과 멘토들의 친절한 답변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오늘 김선윤 전문위원의 강의 자료뿐만 아니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강의 자료가 꾸준히 업데이트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주식 공부에도 큰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김선윤 전문위원의 알찬 강의를 들을 수 있는 대박플러스 시즌2 본격적으로 출발해 보겠습니다. 미 양적 완화 축소 시기에 대한 이야기는 여전한 가운데 비교적 옵션 만기를 조용히 보냈습니다. 오늘장 마감 시황과 함께 시장 키워드 뽑아주시죠. 네, 확실하게 조금 시장에 대한 부분을 체크를 해봐야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계속 방송에 나와주면서요, 계속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코스피보다 코스닥이다. 요거를 제가 진짜 한 3주 내내 떠들었어요. 근데 코스피 아직 들고 계셨던 분들 지금 손해가 막심하시죠. 지금 후회가 되실 겁니다. 자, 코스피 지속 빠져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지금 시장에서요, 조금 어떤 내 포지션을 취해야 되는가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궁금하실 것 같아요. 그 점을 조금 하나하나 조금 설명을 좀 드려볼게요. 자, 오늘 만기였습니다. 만기였는데도 불구하고 조금 그래도 만기 영향이 좀 제한적이었던 하루였던 것 같아요. 제가 키워드를 이렇게 좀 만들어 봤습니다. 만기보다 강한 기술적 반등. 이런 날이 많이는 없어요. 근데 오늘 좀 그날이었던 것 같고, 외인의 매도세에도 그런 모습이 나타나줬던 게 좀 보였던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9월부터 뭐가 시작된다고 하죠? 차트를 조금, 제가 코스피 차트 열어놨는데, 9월부터 시작된다고 하는 게 뭡니까? 양적 완화 축소에 대한 부분이 9월부터 시작을 한답니다. 거의 될 것 같아요. 지금 지표 상황을 봤을 때는요. 자, 그렇게 된다면은 코스피 지수가 당연히 조금 밀릴 수밖에 없는 그런 분위기가 연출이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 외인들이 어떤 포지션을 취하고 있죠? 외인들이 지금 그냥 냅다 던지고 팔고 있어요. 뒤도 안 보고요. 그냥 팔아 던지고 있어요. 그것도 며칠 동안. 네, 빨리빨리 안 되네요. 자, 외인들이 3일 연속 매도를 취하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주고 있다는 거죠. 외인들은 좀 불안하거든요. 그러니까 자국의 그런 흐름 나타나 주니까 지표가 좋던 말던 간에 일단 수익 실현하고 다시 조금 양적 완화 축소가 된 이후에 9월 달에 축소가 시작할 경우에는 악재 축소가 된과 동시에 단계적인 하락이 나올지언정 악재 상황은 그나마 조금은 소멸이 되는 부분이 있으니까요. 항상 그렇잖아요. 뉴스에 팔라 이런 것처럼 그 부분 때문에 일단은 단계적인 차익 실현 좀 더 빠질 거라 생각하기에 이렇게 많은 물량을 던집니다. 제가 항상 얘기하잖아요. 수급 얘기할 때 외인이든 기관이든 3일 연속 코스피에서 매도 강하게 나올 때는 정리해야 된다 말씀을 드립니다. 그 포인트입니다. 그렇죠? 정확하게 그 포인트예요. 뭐 코스피 종목이 아니라 코스피라도 마찬가지라는 거 그걸 조금 알고 가셔야 된다는 걸 좀 먼저 잠깐 말씀을 좀 드렸고요. 그리고 또 하나 코스닥 제가 말씀을 드리잖아요. 왜 지금 코스피 차트가 지금 1883포인트까지 흘러내렸어요. 근데 제가 코스피를 얘기 안 하고 항상 코스닥을 얘기합니다. 8월 달에 뭐가 있나요? 8월 달에는 바로 코스닥 실적주장세가 열려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코스닥이 지금 꺾이지 않고서 555포인트를 요즘 550포인트보다 잘 버텨주고 있어요. 코스닥이랑은 완전 정반대의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다고요. 그러면 전 이렇게 될 것 같아요. 코스닥은 흘러내릴지언정, 코스피가 흘러내릴지언정, 코스닥은 8월 달에 실적 발표와 더불어서
계속적인 주가가 강세장을 연출할 거다. 그러면 그때 어떤 포지션을 취해야 될까요? 8월 달에는 코스닥을 사셔서 실적 좋은 종목을 사셔가지고 수익 실현을 하고 수익을 내고 최소한도로 9월 달에 뭐가 있죠? 중요한 날이 있습니다. 동시만기가 있어요. 선물없이 동시만기가 9월에 있잖아요. 3, 6, 9, 12. 이때를 기점으로 해서 다음 날부터 해서 다음 주부터 해서 주가가 코스피가 조금 살아날 것 같아요. 그러면 그때까지는 코스닥을 중점으로 해서 실적주 매수를 하시는 게 좋고요. 그 이후에 코스닥을 정리하고 옵션 만기가 있는 그 9월 둘째 주 목요일, 월, 화, 수, 목요일 날 지수가 많이 흔들릴 경우, 빠질 경우에는 그때를 매수 포인트로 잡으시라는 거예요. 다짜고짜 그냥 하는 게 아니고요. 그때 정리해서 이거 한 달 동안 잘 먹고 코스피가 좀 흔들릴 것 같으니까 제가 볼 때는요. 코스피 쪽으로 해서 다시 싼 값에 사자는 겁니다. 민감주 다 좋습니다. 지금 뭐 오늘도 중공업 조선주들 잘 갔죠? 화학주도 좀 옹지가 줬어요. 그런데 조금은 양적 완화에 대한 부분이 리스크로 작용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외인들이 꾸준하게 코스닥을 사고 있어요. 지금 외인들이 3일인가요? 5일인가요? 지금 꾸준하게 잠깐 살펴볼게요. 갑자기 기억이 안 나네요. 꾸준하게 외인들이 지금 코스닥에서 비중을 늘려나가고 있어요. 5일 연속 사고 있네요. 5일 연속 사고 있고요. 기간 중에서도 기간이 오늘 팔았을지언정 연기금은 며칠 사고 있나요? 10일 동안, 연기금은 10일 동안 매수를 하고 있고 외인들은 5일.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기관들의 흐름이 빨간색, 외인들도 빨간색 모양새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 점을 인지하셔야 되고, 그러면 업종 중에서는 지금 먼저 움직이고 있죠. 오늘 시장에서 그리고 최근 시장에서 조금 주목을 받고 있는 종목들을 살펴보자면요. 코스닥에서 IT주가 많아요. 굉장히 많아요. 그중에서 여러분 정말 지난주, 이번 주라고 말씀드려볼까요? 지난주, 이번 주 한 주간 정말 많은 전문가들이 찝적댔던 종목이 하나 있습니다. 네, 제가 그 종목을 한번 열어볼게요. 종목 이름이요. 파트론입니다. 잘 아시죠? 파트론이에요. 네, 파트론이란 종목을 이게 이렇게 안 뜨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파트론이란 종목을 제가 여러 전문가들도 추천을 했고 저도 마찬가지로 파트론이라는 종목을 조금 관심 있게 받고 역시 저도 추천을 좀 드렸던 흐름이 있었는데 죄송합니다. 파트론의 지금 차트 흐름을 보자면요. 이제 떴네요. 바닥권 라인부터 해가지고 확실하게 반등을 주고 있는 모습. IT 관련주들이 살아나니까 당연히 주가 흐름 자체. IT의 대장주격이잖아요. 파트론 자체가. 이 흐름이 나타나주고 있는 겁니다. 파트론의 2분기 실적, 3분기 실적 필요가 없는 거예요. 시장은 그냥 코스닥 IT 관련주들로서 매수세가 몰리는 겁니다. 그래서 IT 관련 업종을 코스닥에서 집중적으로 보셔야 되고 실적주를 매수하셔야 된다는 거 꼭 놓치지 마시라고 말씀을 좀 드려보고요. 또 하나 실적이 좋으면 뭐예요? 그러면 수급이 또 받쳐줘야 되잖아요. 수급이 또 뒷받침되는 종목에 대해서는 절대 놓치시면 안 된다는 거 한 번 더 말씀을 드려볼게요. 자, 파트론이 이렇게 잘 갔던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기관의 수급이 많이 도와줬어요. 여기 보시면요. 자, 기관이 지금 요때 굉장히 많은 물량들을 매수를 했고요. 외인들이 좀 굉장히 많이 팔았지만서도 다시 오늘 장을 살펴보니까 기관이 차익 실현하는 동안 외인들이 30만 주 이상 매수가 들어왔습니다. 근데 고무적으로 굉장히 많이 들어왔어요. 또 최근의 흐름은 개인이 그렇게 사던 흐름에서 개인이 다시 팔기 시작했다는 거. 지금 약간 차트론의 흐름 자체가, 단기적인 흐름 자체가 약간의 조금 박스권 움직임, 많이 안 오르는 듯 싶지만서도 요거 지금 상황, 개인들이 파는 걸 봤을 때는요, 치고 올라갑니다. 2만 원 이상 가요. 파트론 무조건 2만 원 이상 갑니다. 단기적으로 봐도 5% 이상 먹을 수 있는 그런 종목이 돼버린 거예요. 이렇듯 지금 시장에서는요, 정말로 코스닥 보셔야 됩니다. 제가 정말로 맨날 낮에 방송에서 제가 혼자 짓거렸는지 모르겠는데 코스닥 사라, 코스닥 실적주 보세요. 계속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좀 듣고 계셨는지 모르겠고 제가 추천드리던 종목들도 마찬가지로 코스닥 관련주들이었고요. 실적이 굉장히 좋고 또 하나 수익도 지금 잘 나고 있죠. 그래서 지금 시장은 절대적으로 코스닥 늦지 않았습니다. 꼭 좀 인지하시고서 대응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코스닥에 조금 더 관심을 가져보자 이렇게 정리해 주셨고요. 지난 시간 AS 종목 살펴보겠습니다. KPF 지난 시간 8월 1일 매수가 8,310원에 설정을 해 주셨는데요. 수익률이 한 2% 정도 마이너스권입니다. 오늘 어떤 추가적인 대응 전략을 세워볼까요? 네, 플러스권입니다. 네, 플러스권이고요. 네, 플러스 2%. 네. 네, 플러스 2%입니다. 자, 지금 제가 최근에 추천드렸던 종목들을 하나하나 지금 열거해 놨습니다. 가장 최근에 추천드렸던 게 KPF였고요. 그리고 LG를 그 전주에 추천을 드렸죠. LG를 추천드렸던 이유는 자회사들 잘 살아나고 있고 레버리지 효과 잠깐 밀렸다가 갔고요. 역시나 잠깐 밀렸다가 KPF 오늘 급등을 해주네요. 자, 그리고 캠트로닉스 역시나 저번 시간이었나요? 매도를 안 하고 가져가겠다. 저번 시간이었네요. 한일이아랑 같이 수익률 많이 올랐을 때 한일이아는 정리하고 저희가 KPF로 갈아탔잖아요. 근데 캠트로닉스는 가져가겠다 말씀드렸습니다. 너무나 좋기 때문에. 그리고 로만송 같은 경우는 좀 오래됐어요. 그런데 좀 많이 남북 경협주 얘기 다시 나와주면서 수익이 플러스 4%대로 지금 올라갔습니다. 오늘 상한가 가가지고요. 이 종목에 대해서 좀 AS를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KPF를 말씀을 드려볼게요. 이 종목 참 제가 보건데요. 수급이 정말로 많이 좋은 것 같아요. 정말 살아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조금 많이 열려있는 종목인 것 같습니다. 차트상의 흐름 자체도 봤을 때 지금 바닥권부터 해가지고 제가 우상향하는 이 모양새를 좀 보고서 참 이쁘다. 근데 이놈의 실적도 참 좋구나. 예, 추천을 드렸죠. 그래서 수익이 지금 좀 나고 있는 상태예요. 많이는 안 났어요. 하자마자 좀 빠져가지고. 하지만 말씀드리는 것은 좀 더 갈 수 있습니다. 수급 체크만 해드리고 빨리빨리 좀 넘어가 볼게요. 오늘 좀 좋은 종목들을 많이 좀 갖고 왔기 때문에. KPF. 자, 수급 오늘 기간이 69,000주 들어왔고요. 지금 기간들 며칠 연속이죠? 하나, 둘, 셋, 넷, 다,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12일 연속이고요. 외인들 안 들어오다가 다시 외인들 5일 연속 들어와주고 있고요. 개인들 지금 12일 연속 매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거 더 갑니다. 장담하는데 이거 10,000원도 갈 수 있어요. 팔지 마시고요. 가져가시고요. 지금 현재가에서도 매수 가능합니다. 네, 이렇게 올랐다고 쫄지 마세요. 가능합니다. 그리고 또 한 종목. 다음 종목으로 말씀드릴게. 네, 캠트로닉스죠. 오늘 오전장에 조금 밀리는 흐름 자체가 조금 나오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거를 정리를 할까 말까 참 고민이 참 많았습니다. 그래서 수급 상황도 계속 지켜보고 있었는데 오늘 좀 수급을 장 끝나고 살펴보니까 조금 단기간에 정리했던 연기금 매수가 조금 들어와 주면서 기간이 10,000주 이상의 순매수를 조금 보여줬다는 거죠. 정말 고민했어요. 근데 목표가가 25,000원이었잖아요. 저희 목표가가. 근데 25,000원 돌파해가지고 약간 고민을 하기 시작했는데 아직 좀 상황이 괜찮은 것 같아요. 조금 더 레벨업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실적이 워낙에 좋기 때문이죠. 아마 코스닥 기업 중에서 가장 좋은 실적을 주는 종목 중에 하나이지 않나 말씀을 좀 드려볼게요. 역시나 캠트로닉스 정리 안 하겠습니다. 네. 한 3주 가져가나요? 좀 더 가져가 볼게요. 수익 많이 내야죠. 저 이때 샀잖아요. 예. 수익 더 내봅시다. 지금 10% 수익 중인데요. 좀 더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LG. 참 LG 이거 추천드릴 때 제가 생각 많이 했던 종목이에요. 정말 갖은 저희 여러 가지 밑에 잡다한 LG 디스플레이부터 LG전자부터 제가 막 말씀을 많이 드렸잖아요. 제가 LG를 추천드린 이유 당연히 뭐겠습니까? G2 때문에 추천드렸지. 또 하나 LG 관련주도 다 살아나니까 실적이. G2 발표했죠? 어제 새벽에 나왔습니다. 사상 최대의 판매량을 LG 스마트폰 중에서 G2가 이제 보여줄 거라고 합니다. 또 특이하게도 이 스마트폰 후면부에 볼륨 버튼이랑 전원 버튼이 있더라고요. 되게 좀 특이했던 모양새였는데요. 최고의 성능을 좀 보여준다고 합니다. G2 같은 경우, 그럼 왜 LG전자를 추천 안 하고 LG를 추천했냐? LG는요, 좀 이 레버리지 효과가 워낙에 좀 있기 때문에 제가 사실상 LG가 좀 더 많은, LG하고도 잘 가잖아요. 그 흐름을 같이 받아서 갈 수 있었던. 사실상 수익률도요, LG전자보다 LG가 더 잘 갔어요. 그거 아십니까? 훨씬 더 상승률이 좋았다고요. 그 점을 조금 참고하셔야 되고, 지금 수익이, 이거 2.7%인데, 저 더 간다고 판단해요. 7만원 이상 무조건 가고요. 더 올라간다면 75,000원 정도까지도 갈 수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네. 근데 중요한 점은
LG가 좀 코스피의 영향을 전혀 안 받고 움직여주고 있지만서도 한 번은 분명히 영향 받을 겁니다. 어쩔 수가 없어요. 영향 받고서 약간 밀렸다가 다시 갈 겁니다. 그래서 매수가 자체를 지금 사시기엔 좀 그렇고요. 저희가 66,000원 후반대 샀는데요. 66,000원 맞나요? 65,000원 후반대인가 그럴 겁니다. 기억은 잘 안 나는데 지금은 사지 마세요. 좀 밀렸을 때 그때 좀 매수를 부탁드릴게요. 조금 LG는 좀 단기전입니다. 짧은 거 아니라고 말씀을 드려보고요. 마지막으로 로만손을 말씀드려볼게요. 이 로만손을 좀 AS 하기를 정말 기다리고 있었어요. 근데 드디어 7차 회담을 한다고 합니다. 7차 회담을 한다고요. 그래서 오늘 상한가를 갔습니다. 로만손 이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종목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까요? 상한가 14일날 7차 회담 한다고 합니다. 근데 재밌는 점은요. 오늘 뉴스 기사를 보니까 김정은 위원장이랑 중국의 부주석이랑 김정은이 직접 찾아가가지고 부주석을 만났다고요. 굉장히 이례적인데 그래서 전반기에 있었던 우리의 행동이 내가 볼 때도 잘못됐다. 좀 인정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바짝 수그리고 들어갔습니다. 이 어떤 의미죠? 오늘 스펙코 난리 났죠? 그냥 쫙쫙쫙 떨어지고 빅텍 완전 박살났죠? 경협주들이 이제 살아나는 거예요. 이제 가는 거예요. 제가 볼 때 이번에 7차 회담 때 14일날 정상화됩니다. 그러면 내일부터는 또 어떤 움직임을 보여줄지 모르겠지만서도 지금 현재 종가로 끝난 9,630원보다 다음 주 이 시간 15일은 쉬는 날이니까 제가 안 나오니까 14일 수요일 날이나 그 다음 16일 금요일 같은 경우에 주가는 분명히 10,000원 위로 가 있을 겁니다. 제가 목표가 10,000원 잡았잖아요. 네, 수익 실현할 수 있고요. 그 다음 더 갈 수도 있는 11,000원, 12,000원 정도까지도 보고 있어요, 사실. 그 이상 훨씬 많이도 보고 있거든요. 조금 더 지켜볼게요. 그래서 뭐 다음 주에는 AS를 못 해드릴 수 있겠지만서도 팔지 말고 좀 기다려보세요. 아셨죠? 팔지 마시라고 그 말씀을 일단 드려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제가 AS를 조금 맞춰봤고요. 본격적으로 제가 조금 강의를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강의 전에요. 김선윤 전문위원의 모든 관심 종목 LG와 캠트로닉스 또 로만손, KPF까지 다 플러스 수익권이었는데 제가 말씀을 잘못 드렸네요. 계속해서 보유하는 관점을 주셨습니다. 이제 김선윤 전문위원의 강의를 들어봐야겠죠?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주식시장에서 꼭 필요한 든든한 조력자. 그가 전하는 주식에 관한 모든 것. 기초부터 차근차근 전문가의 비법을 전수받을 수 있는 김선윤의 주식 바로미터. 지금 바로 시작됩니다. 네, 김선윤 위원의 강의 열정이 여기까지 뜨겁습니다. 빨리 들어보겠습니다. 오늘 어떤 내용 준비하셨나요? 네, 어제가 아니죠. 지난 시간에, 미처 마감하지 못했던, 끝내지 못했던 차트에 대한 부분 조금 더 깊게 다가가 보고요. 오늘은 그 차트 하나하나씩 종류를 말씀드리면서 관련주랑 지금 현 상황에서 이런 모습을 좀 보이고 있다. 직전이다.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근데 궁금하실 것 같아요. 그런 종목들을 제가 또 뽑아왔습니다. 살펴보고 넘어가고요. 중간중간에 가지고 나온 종목들 중에 이거 좋다 막 제가 하는 종목 있을 거예요. 그럼 관심 종목 좀 넣어도 보세요. 한번 제가 또 나중에 추천을 할 수도 있으니까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차트의 패턴 종류 정말 많죠? 그래서 좀 몇 가지 그래도 좀 주목해야 될 것들에 대해서 제가 한번 뽑아왔습니다. 가장 첫 번째, 여러분들 가장 많이 들으시는 걸 겁니다. 정말 많이 들어봤던 골드크로스죠? 네, 21선이나 61선 자체를 보통 21선이, 요 노란 선이 61선이나 121선을 강하게 뚫고 올라갈 때, 요럴 때를 보통 골드크로스라고 전형적으로 말합니다. 그런데 골드크로스에 대해서는 이게 조금 단기적인 추세도 있을 수 있겠지만서도요, 좀 장기적인 추세로 보시는 게 가장 좋아요. 왜 그러냐면요, 이 선들 자체가 일단 선이 61선, 121선이에요. 그렇죠? 장기 추세라고요. 21선도 짧지만은 않은 추세입니다. 그래서 천천히 좀 지켜보시. 당장 뚫었다고 해서 왜 안 가냐고 고민하실 게 아니라 그래도 한번 1차적으로 앉혀놨구나. 위에 앉혀놓고서 상승을 기대해 볼 수도 있는 그런 거란 거죠. 그런 종목이란 거죠. 자, 종목들을 한번 살펴볼게요.
골드크로스를 보여줬던 종목들을 제가 몇 개 뽑아왔습니다. 요즘 좀 이 종목이 좀 많이 좀 이슈가 됐었던 것 같아요. 네, 이슈가 됐던 종목인데, 네, 삼위각기라는 종목을 갖고 계신 분 있으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삼위각기 정말 많이 올랐습니다. 정말 많이 올랐습니다. 녹색이 21선입니다. 여기 녹색이 21선이에요. 자, 삼위각기 7월 초부터 해가지고 한번 깨졌어요. 골드크로스 뚫고 내려가서 많은 분들이 이때 한번 당했던 페이크, 아씨 이거 큰일 났다, 완전 추세 이탈이구나 해서 아씨 안 되겠다 싶었는데 바로 좀 있다가 골드크로스 정확하게 보여줘요. 21선이 뚫고 올라갑니다. 뚫고 올라가요. 그러면 뚫고 올라갈 때 보통 매수를 한다고 하잖아요. 20일이 검은색으로 할게요. 죄송합니다. 20일이 네, 60일이나 120일선을 뚫고 이렇게 올라갈 때 요 포인트. 그럼 이때 매수를 하는 거예요. 그렇죠? 매수를 하는 거예요. 네, 일단 매수를 합니다. 그러고 나서 주가가 이렇게 쫙 가는 경우. 이런 경우가 바로 골드크로스의 전형적인 패턴. 3위각기가 조금 최근에 또 잘 가고 있어요. 조금 더 좀 상승할 수도 있는 그런 조금 냄새가 나긴 합니다. 하지만 너무 약간 조금 급등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조금 투자 자체는 조금 참으셔야 되지 않을까라고 조금 말씀을 드려보고요. 다음 종목으로는요. 이 종목 정말 좋은 것 같아요. 이 종목은요, 정말 좋아요. 인성정보. 인성정보 이 종목이 제가 볼 때는 조금 상승 가능성이 조금 더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차트도 굉장히 좀 이쁘게 움직여주고 있고요. 약간의 좀 수급적인 측면과 더불어서 실적 역시도 기대가 조금 크다 말씀을 드려볼게요. 자, 우선 이 종목 사도 괜찮습니다. 오늘 좀 급등하긴 했어요. 대신에 조금 너무 급등했기 때문에 11선 라인 잡을까요? 너무 올려잡지 마시고요. 한 5,000원 아래 정도나 5,000원 초반대나 지금보다 조금 더 쌀 때 그때 좀 잡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역시나 마찬가지입니다. 21선 뚫고 올라갈 때 라인 자체가 이때잖아요. 이때 매수를 하고 강하게 뚫고 가는 흐름 타고 가죠. 역시나 마찬가지로 쭉쭉 갈 수 있는 흐름 자체. 요런 거 골드크로스 말씀을 드려보고요. 한 종목 말씀드렸어요. 인성정보. 자, 그 다음에 여러분 이 종목 추천드렸던 거 기억하시나 모르겠습니다. 일진머티리얼즈 기억하십니까? 이 종목 지금 처음에 제가 10,000원 정도에 지금 매수를 했었는데요. 수익은 한 10몇 프로 먹고 저희가 나왔죠? 15% 정도 먹고 나왔나? 하여튼 그랬을 거 10% 정도 먹고 나왔어요. 근데 이게 엄청나게 잘 갔어요. 이렇게 잘 갈 줄 몰랐어요. 가지고 계신 분들이 수익률이 아마 70%가 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매수했을 때. 근데 저는 팔았죠. 저희가 매도 사인 내가지고. 죄송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잘 갈 줄 몰랐습니다. 자, 역시 마찬가지로 21선 뚫고 올라가는 흐름입니다. 역시 골드크로스인데, 제가 지금까지 보여드린 이 차트들이 약간 조금 팁이 있다면요. 어떤 팁이냐면요. 차트의 전형적인 흐름에서 이런 종목이 골드크로스를 보여줄 때 가는 모양새가 있습니다. 뭐냐면요. 자, 최소한 한 달에서 2달을 횡보합니다. 횡보를 해요. 계속 횡보하잖아요, 여기서. 쭉 횡보합니다. 횡보를 하다가 한번 흔들어요. 한번 흔들어 꽂아 내려요. 네. 한번 흔들고요. 물량 모으는 겁니다. 살짝 올렸다가 다시 한 번 더 흔듭니다. 네. 이때 살 수는 없어요. 또 떨어질까봐. 개인들은 겁이 먹으니까. 전형적으로 지금 이거, 많이 주식 하시는 분들이 조금 하는 방법 중에 하나인데요. 이런 흐름이 나타난다는 거. 아까도 나와줬어요. 어떤 차트에서 나타나줬었죠? 3위각기였나요? 네, 3위각기도 비슷하잖아요. 여기 동그라미 똑같이 나오네요. 한번 흔들고요. 올렸다가 또 한번 흔들고 다시 올리는 거. 이런 흐름 자체가 나온다는 겁니다. 그런 포인트. 그래서 당장 살 수는 없어요. 그러면 21선 자체가 이런 모양새가 횡보하다가 이런 모양새가 나와주면서 21선이 61선, 120선 뚫고 올라갈 때 이런 포인트죠. 요때 매수를 하면은 못 먹어도 한 5% 이상은 먹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찾아보세요. 굉장히 비슷한 차트 흐름이 많습니다. 작전 같은 영화 보면은 그림을 그린다고 하잖아요. 네, 없을 것 같지만서도 있습니다, 여러분. 네, 어느 정도는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도 좀 같이 인식을 하시면서 대응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무조건적으로
뭐 기업 좋고 기업 좋고 계속적으로 좀 실적 괜찮다. 그럼 같이 투자하는 거죠. 2, 3년 가져가시든가 아니면은 이 모양 좀 찾아보시든가 하시는 건 괜찮을 것 같아요. 하지만 이 종목은 네, 사지는 마세요. 지금 너무 급등했습니다. 오늘 삼성 SDI랑 LG화학은 이 박스권을 뚫지 못하고서 아직 갇혀 있습니다. 그 소리인즉슨 얘도 마찬가지로 떨어질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2차 전지는 이제 끝물입니다. 뉴스에 팔라고 하잖아요. 지금 무더위 왔어요. 엄청나게 더워졌잖아요. 그 다음 모멘텀이 뭡니까? 있나요? 테슬라가 오늘 실적이 좋아서 올랐는데 모멘텀 있나요? 없어요. 그렇죠? 떨어질 겁니다. 조심하셔야 돼요. 아셨죠? 자, 그리고 마지막 한 종목 더 볼게요. SFA라는 종목을 또 한번 골드크로스 종목 중에 하나라고 좀 말씀드려볼게요. 골드크로스 종목들이 사실상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주가 흐름도 굉장히 좀 이쁘게 움직이는데 이게 제가 오늘 아까 좀 말씀드리려고 했던 그런 것 중에 하나. 이제 갈 것 같은 종목 골드크로스다. 이 골드크로스 바로 왔네 이거예요. 자, 전형적인 흐름 자체 21선 깨고 내려가면서 주가 많이 흔들렸습니다. 바닥권을 찍고서요. 21선이 다시 천천히 오른쪽 위로 우로 틀었어요. 틀고 방향 틀었다고요. 그럼 이제 좀 올라갈 거예요. 조금 급하게 올라가기 때문에 다시 좀 올라갈 겁니다. 좀 올라가 주면서 이게 120선, 61선이잖아요. 요거 뚫고서 올라가는 모습이 나올 겁니다. 분명히 나옵니다. 이 종목은 지금 사셔야 돼요. 지금 사셔야지만 먹을 수가 있는 종목이에요. SF의 지금 실적도 굉장히 양호하고요. 수급적으로 봤을 때 끌어올리는 골드크로스를 그려주면서 끌어올리는 수급 자체가 눈에 보이기 시작합니다. 자, 여기 보시면요. 연기금 최근 들어서 다시 매수를 집중적으로 하루 거래량이 많지가 않아요, 여러분. 보시면 아시겠지만 연기금이 뭐야? 몇 천주밖에 안 사네. 많아야만 주네. 근데 하루 거래량 보면요. 몇만 주 단위예요. 하루 거래량이 많지가 않다고요. 이거 연기금 되게 많이 사는 거예요. 엄청 많이 사는 거예요. 퍼센테이지로 따지면요. 예. 주가 끌어올리는 거고요. 그다음에 전반적으로 흐름 자체. 개인들의 매도세가 강하잖아요. 이런 거 보라고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항상. SFA 분명히 갑니다. 코스닥 또 파트론 가듯이 쭉쭉 상승 줄 수 있는 종목 중에 하나예요. 그리고 골드크로스 어떤 구간? 초입 구간. 아셨죠? 그 점 잊어버리시면 안 됩니다. 자, 그 다음 패턴을 좀 살펴볼게요. V자형 패턴입니다. 골드크로스 전에 굉장히 좀 많이 좀 발생을 해요, 사실. 그래서 이렇게 쭉 빠졌다가, 정말 쭉 빠졌다가 쭉 올라가는 흐름 자체가 조금 나오고요. 조금 이렇게 좀 단기적인 것보다는 그래도 한 1, 2주, 2주 이상 걸쳐서 빠졌다가 다시 쭉 올라가는 경향도 있다는 거. 이게 좀 그냥 V자형으로 생겼잖아요. 그래서 V자형 패턴이라고 합니다. V자형 패턴의 연장선 자체가 이제 W자 패턴에다가 이중 천장 패턴이 막 연결되면서 주가가 그림을 그리죠. 네, V자형 패턴부터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V자형 패턴 종목은 뭐가 있을까요? 이 종목도 오늘 제가 오전에 추천을 드려서 목표가 달성을 했던 종목입니다. 오늘 차트미인주에서 아침에 추천을 드렸어요. 네, 바로 목표가 달성했죠. 네, 대박을 치신 종목입니다. 인프라예요. 전형적인 좀 V자 반등형 패턴, 단기적인 반등형 패턴 자체가 나와주고 있는 모습. 얘는 또 재밌는 게 골드크로스 부근에다가 이중 천장 복합적인 그림을 그려주면서 주가가 움직여주고 참 사기 쉽게, 참 너는 내가 참 사기 쉽게 나를 도와주는구나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마음에 드는 종목입니다. 자, V자 패턴이고요. 항상 이 종목은요, 61선을 깰 때마다 반등을 좀 크게 주는 흐름이 나타나줍니다. 벌써 몇 번째인지 모르겠어요. 너무 많아요. 이전에도 있어요. 그냥 계속적으로 작년 말부터 그래요. 작년 말부터 터치하고 갈 때마다 그냥 상승해줍니다. 이런 종목 계속 바닥이 높아가는 거예요. 쫙쫙 높아갑니다. 전형적인 이런 차트의 흐름, 전형적인 단기 V자형 패턴, 요런 V자, 짧은 V자 패턴이 나와주면서 61선 아래로 꽂았다가 다시 이렇게 올려주는 거. 요런 거 정말. 오늘 그 포인트를 이용해서 제가 차트 미인주에 추천을 드렸던 거고. 정확하게 맞아 떨어졌고. 하지만 너무 올라서 놀랐고. 네. 그런 흐름이 나타나준다는 거죠. 그래서 V자 패턴을 보실 때는 어떤 걸 봐야 된다고요? 그냥 무조건 이렇게 가는 게 아니고요. 최소한 61선이나 121선을요. 깬 다음에 다시 120선을 깬 다음에 다시 올라가는 포인트들을 보셔야 됩니다. V자 패턴은. 그냥 보는 게 아니에요. 깨고서 올라오는 거 보셔야 돼요.
절대 그냥 이렇게 내려갔다 이거 아닙니다. 올라간다 아니고요. 정말 좋은 포인트는 이런 깨고 올라가는 포인트들을 보셔야 됩니다. 자, 다른 종목도 볼게요. 어찌 보면 이 종목도 마찬가지로 그런 흐름, 얘는 좀 장기적인 흐름으로 볼 수 있겠는데, 자, LG도 마찬가지로 그런 흐름이 좀 있어요. 네. LG도 이제 눈치채셨죠? 네, 깨고 내려갔다 올라가는 거 눈치채셨어요? 그쵸? 깨고 내려갔다가 올라갈 때 사야 되는 거죠. 깨고 내려갈 때 사는 게 올라갈 때 사는 거예요. 깨고 내려갔다가 올라갈 때, 내려갔다가 올라갈 때, 내려갔다가 올라갈 때 삽니다. 에? 아셨어요? 조금 이제 아시겠나요? 어떤 선이죠? 61선과 121선 깨고 내려갔다 올라갈 때. 잊으시면 안 돼요. 절대 잊으시면 안 돼요. 지금 반복 학습하는 겁니다. LG도 마찬가지로 대형주지만 그 패턴이 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이런 패턴의 종류들이 조금 수익을 내기에 좀 가장 좀 편안하게, 그리고 또 하나 안정적으로 좀 마음의 평안을 주면서 싸게 살 수가 있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요거 61, 121 V 잊으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절대 잊으시면 안 돼요. 또 한 종목만 더 볼까요? 코오롱 글로벌이라는 종목 들어보셨나요? 여러분, 코오롱 글로벌이라는 종목 들어는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이건 들어보셨을 겁니다. BMW는 들어보셨죠? 네, BMW 파는 회사예요. 코오롱 글로벌인데 BMW는 아는데 코오롱 글로벌은 모른다. 여러분, 공부 좀 하세요. 마찬가지 패턴입니다. 똑같죠? 똑같아요. 요즘 어느 정도 V자 패턴인데 깨고 내려가고 올라가고 깨고 내려갔다 올라가는 모습, 올라가는 모습 보이고 있죠? 요거 뭐라고요? 그렇죠? 61, 121선 V자형인데 깨고 내려갔다 올라가는 거. 이거 정말 놓치시면 안 됩니다. 이거 지금 제가 핵심 말씀드리는 거예요. 제가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보는 거고요. 단기적인 패턴 노릴 때 차트미인주에서 많이 쓰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차트미인주 지금 수익률이 지금 102전 뭐 67승인가? 하여튼 승률이 지금 66%인가 그래요. 네. 5월달, 6월달 그 힘든 장을, 역경을 넘기고서 승률을 이렇게 보이고 있다고, 여러분. 잘하는 겁니다. 알고 계셔야 돼요. 자, 그럼 V자 패턴에 대해서는 60, 120 뚫고 올라간다. 요거 이제 내려갔다 올라간다. 그 포인트 잊으시면 안 되고요. 자, 그 다음 패턴으로는, 아이고, 이거 보여주는 게 아니죠. 적산벽 패턴입니다. 좀 가장 많이 어찌 보면은 봤던 패턴, 좀 가장 익숙한 패턴, 좀 빨간 봉이 3개 크게 나올 때, 요런 모양새가 나올 때 주가가 가는 거에 대해서는, 네, 공부를 조금이라도 하신 분들은, 네, 아실 겁니다. 왜 적산병 패턴을 주목해서 봐야 되는가? 그 이유를 제가, 네, 차트와 함께, 종목과 함께 설명을 드려볼게요. 적산병 패턴에 좀 가장 좀 어느 정도 좀 최근 들어서 괜찮은 양호한 종목으로는요, 네, 파트론을 또 한번 제가 꺼내겠습니다. 자, 파트론입니다. 파트론인데요. 조금 차트를 살펴볼게요. 예전 모습도 한번 볼까요? 이때는 좀 안 보이네요. 한번 혹시나 해서 열어봤습니다. 단기적인 조금 어떻게 보면 짧은 모양새가 나와줬지만서도 지금 이 모양새 확대를 해드릴게요. 너무 안 보이네요. 좀 더 확대를 해볼까요? 모양새지만서도 빨간 뭐 3개가 이렇게 나와주는 모양새, 요런 걸 모양새를, 네, 적산병 패턴이라고 하는데요. 이때 날짜가 언제죠? 8월 바로 플러스 마이너스 1일권이잖아요. 수급적인 부분을 살펴볼게요. 왜 이런 모양새가 나와주는가? 자, 이 모양입니다. 아까 그날이요, 7월 31일이었고요. 8월 1일, 8월 2일이었어요. 예, 여기입니다. 네. 역시나 기관들이 강하게 매수가 들어왔던 99,000주, 13만 주, 16만 주, 뭐 그 다음날 더 사긴 했지만서도 매수가 들어오면서 주가가 빨간불이 강하게 들어왔던 거. 그러니까 적산병이 나왔다는 소리는요, 기관이든 외인이든 개인들의 물량 보이세요? 개인들의 물량을 조금, 지금은 아니지만 외인들의 물량 먹었네요. 어쨌든 간에 그 물량 자체를 흡수하고 있다는 거예요. 누군가가 아주 강하게. 그러면서 그 모양이 잡혀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수급이 들어온다는 소리예요. 적산병은요. 정말 수급이 잘 들어오고 있다는 바로 신호가 적산병 패턴이라는 겁니다. 바로 다음날 깨질지언정 그날까지는 정말 잘 들어온 거예요. 그리고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는 거, 기관들이 3일 이상 매수 코스닥에 들어올 때 이거 뭐라고? 사야 된다고 정말 수도 없이 말씀드렸어요. 그 모양새라는 겁니다. 아셨죠? 여기를 연결해가지고 생각하셔야 돼요.
꼭 좀 생각을 좀 하시고서 적산병 나왔다 그러면은 수급창 열어보시고 매수 대기 하셔야 됩니다. 매수 대기 하셔야 돼요. 종목 괜찮다면요. 자, 한 종목 좀 더 볼까요? 한 종목 더 보면요. 네, 이 종목을 빼놓을 수가 없을 것 같네요. 자, 위메이드 보겠습니다. 잠깐 조금 컴퓨터가 느립니다. 제가 너무 빨리 쳐가지고요. 아이고, 제가 잘못 쳤네요. 맞게 쳤나요? 가베가 쳐졌네요. 자, 위메이드를 살펴보고 넘어갈게요. 자, 반등 중입니다. 바닥권에서부터 올라갑니다. 자, 차트 흐름에서도 나와주는 그 위메이드의 모양새. 제가 이거를 왜 가지고 나왔을까요? 아까 그거랑 똑같아요. 어떤 거요? SFA랑 똑같은 거예요. SFA가 바닥권에서 지금 골드크로 초입 구간이다. 매수해도 된다. 말씀드렸잖아요. 이것도 똑같으니까 제가 갖고 나온 거죠. 확대해 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주가 흐름 사태. 8월 달부터 시작해서 8월 달 지금 세 번째 여기 보이십니까? 네. 적산면 패턴이 정확하게 눈에 포착이 되는 흐름이었고요. 이때 보였지만서도 다음날 좀 올랐다가 떨어지면서 흑산병이 나와주면서 내 주식을 팔게 만들었어요. 이놈이. 그렇지만 다시 적산면 패턴이 나와주면서 조금 상승폭을 키워가는 골드크로스까지 같이 병행하는 모습 자체가 나와줬던 흐름. 이 모양새가 잡혀 골드크로스 플러스 적산면 패턴이었기 때문에 조금 관심이 갔습니다. 그래서 수급적인 부분도 같이 열어서 보니까 역시나 기관들이 얘를 담는 게 보여요. 최근 들어서 다시 사고 있어요. 그러니까 개인들이 좀 많이 사서 주가를 흘러내리게 만들었었는데 개인들이 팔므로 인해서 다시 주가가 좀 흐름이 바뀌는 듯한 모습이 연출이 됩니다. 요거 골드크로스에다가 적산면 패턴 같이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역시나 이 종목도 다시 살아날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주가가 보여주고 있어요. 수급이 보여주고 있어요. 분명히 무언가가 있습니다. 냄새가 납니다. 정말 냄새가 나는 종목입니다. 위메이드도요. 관심 종목에 꼭 관심 종목란에 넣어두시고 무슨 뉴스거리가 나오면 분명히 한번 튀어 올라갈 수도 있어요. 그래서 비중을 뭐 조금씩이라도 모아가시는 전략 자체도 조금 나쁘지 않다 말씀을 드려보고요. 조금 어거지로 맞춰볼까요? 재미삼아서 이 W자 좀 패턴 자체가 조금씩이라도 조금 보이는 느낌? 그래서 여기 반등을 주게 된다면 전고점에 해당하는 부분 한 6만 5천 원 정도까지도 단기적인 상승이 가져올 수 있다는 거. 뭐 10% 정도 수익 정도 나올 수도 있지 않을까. 짧게 보시면 안 됩니다. 대신에 그냥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 패턴 보겠습니다. 아까 그대로 말씀드린 흑산병. 이 흑산병이요, 정말 중요해요. 왜냐면요, 이 흑산병 패턴을 좀 지켜주셔야 돼요. 적산병이 나오더라도 흑산병이 좀 나와준다면요, 약간 조금 이렇게 약간 좀 바로 접근하기보다는 약간 좀 이렇게 잠깐만 기다려봐. 이러고 너를 내가 조금 더 지켜봐 줄게. 이런 느낌으로 하셔야 돼요. 자, 그래서 이렇게 파란 봉이 3개씩 이렇게 나올 때가 있어요. 네. 요 모양새,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지금 이거 오래돼가지고 좀 뽑아놨던 종목인데, 자, 파랗게 좀 떨어지면서 주가가 흘러내립니다. 근데 또 올라가서 페이크를 줘요. 이 페이크 주는 의미가 뭘까요? 기관들이 나 정리하겠다는 소리입니다. 끌어올려주면서 누군가가 나 아직 못 팔았어요. 네, 팔았습니다. 또 파랗게 3개. 한번 정리 훅 쳤어요. 훅 치고 나서 물량 확 줄이고 나서 다시 한번 쭉 끌어올려줍니다. 네. 그리고 다시 또 이렇게 흔들어서 쳐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다 친 거예요, 이때가. 하나, 둘, 셋, 넷, 다, 7번이 파란불 나왔잖아요. 마지막으로 그냥 갖고 있던 거 다 친 거예요. 내려쳤어요. 그래서, 끝났어, 이제. 됐다, 이제. 잘 가. 빠이빠이. 보내서 주가 이렇게 훅 가는 거거든요. 전형적인 주식 종목 버릴 때 하는 모습이, 저 얼마 전에 그랬잖아요. 5월 말부터 6월 달에 외인들이 그랬다고. 외국인들이 던질 때 이렇게 했다고요. 이런 식으로 하면 주가 끌어내렸다고요. 올라갈 듯 한데 흘러내리고, 올라갈 듯 한데 흘러내리고. 이 모양새. 그래서 적산병이 나올 때는요, 정말 집중해서 보셔야 돼요. 흑산병이에요. 죄송합니다. 자, 흑산병 패턴이 있는 종목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전의 차트 흐름이에요. 지금 당장은 아니고요. 예전에 그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제가 뽑아왔습니다. 캠시스. 지금은 좋아요. 굉장히 좋은 종목이에요. 예전에 그 모양이 있었기 때문에 가지고 나왔다 말씀을 드려볼게요. 자, 아까 말씀드렸던 거랑 좀 비슷하지 않습니까? 주가 쭉 올라갔어요. 잘 갔어요. 4,000원까지, 4,300원까지 갔어요. 4,000원대. 여기 보세요. 흑산병 패턴 나와줍니다. 벌써 나와주네요. 그래서 주가
흘러내렸어요. 이때 잘 팔았어요. 팔고서 못 팔았어요. 나 다시 21선 위로 올라가. 그래프가. 그래서 이때도 정리 한번 싹 해주고 패턴 한번 나와주고요. 몇 번이에요? 하나, 둘, 셋, 넷, 다. 뭐 3병이 아니고 6병이네, 6병. 자, 요런 모습이 나타나준다는 거. 정리를 거의 다 끝냈다는 소리예요. 단기적으로. 이 그렇게 큰 종목은 아니잖아요. 캠시스가. 정리가 끝났다는 소리예요. 그때부터 주가가 힘이 없이 이때 버텼던 거 네, 개인들 간의 싸움이겠죠. 쫙 흘러내립니다. 근데 최근 들어 다시 화두가 되고 있는 거 실적에 대한 부분 그리고 또 하나 카메라 관련주들이 좀 살아나고 있기 때문에 바닥권에서 움직임 떨어지지 않고서 조금 상승을 준비하는 시도가 보이긴 하는데 수급 공백이 아직까지 조금 많이 부족합니다. 네, 수급 공백이 있어요. 기관들이든 외인이든 기관들이 특히 좀 안 들어오고 있어요. 아직까지는. 그래서 지금 횡보를 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약간 좀 이슈가 된다면 캠시스는 카메라 부품 좀 세코닉스도 있고 좋은데 조금 더 상승을 조금 가져올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카메라 부품주 얘기하시니까 한 종목도 얘기해 볼게요. 세코닉스라는 종목은 조금 많이들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요. G2는 들어보셨죠? G2. G2 들어보셨지 않았나요? G2. 어제 새벽에 오늘 아침부터 계속 네이버에 떠 있는 그 바로 G2. 네. G2. LG 스마트폰 부품주. 세코닉스. 얘는 비슷한 차트 흐름이었는데요. 비슷한 모습이었거든요. 비슷한 모습이었는데 흑산병 엄청 많잖아요. 비슷한 모습이었는데 다시 좀 바닥권부터 해서 최근 들어서 역시나 조금 살아나고 있는 모습. 얘도 좀 골드크로 초입 구간에다가 수급이 조금 최근에 조금 받쳐주기 시작하는 거. 약간 조금 다시 수급적 공백이 조금씩 메워지는 듯한 느낌이 조금씩 들기 시작합니다. 투신권, 보험권부터 해서 약간 이제 기관들이 기웃기웃하는 거. 종목은 좋은데 확실하게 추천을 좀 못 드리겠어요. 괜찮습니다. 사셔도 괜찮은데요. 조금 더 상승을 저는 기다리고 있습니다. 큰 폭의 상승을요. 네. 그래서 이런 모습 자체가 나타나주고 있다는 거. 그래서 흑산병이 나와줄 때는요. 주의를 좀 하셔야 된다는 거 조금 아시면 좋을 것 같고요. 대형주 중에서 흑산병이 나왔던 종목 한 종목만 보겠습니다. 한 종목 보겠고요. 뭐가 있을까요? 정말 이 종목은요. 저는요. 이 종목이랑 안 맞는 것 같아요. 살 때마다 손절입니다. 뭘까요, 여러분? SK 하이닉스입니다. 야, 정말 얘는 저랑 무슨 악연이 있길래 잘 가서 적산병 그리면 잘 갔어요. 적산병 패턴 나와주면 주가 잘 갔다고요. 그래서 얘 되게 좋다 막 그래서 전문가들 막 얼마 간다 했습니까? 33,000원 간다고 막 더 이상 간다고. 근데 저도 그 중에 하나였습니다. 일단 사과 말씀을 좀 드릴게요. 잘 갈 줄 알았어요. 근데 외인들이나 기관들이 삼성전자랑 SK하이닉스를 버리고 어디로 갔죠? 옐로우 칩 종목군으로. 옐로우 칩이라면 좀 바로 아래 단계. LG나 삼성, SDI나 이런 종목군입니다. 그쪽으로 다 이동을 시키더라고요. 그래서 흑산병 주가 쫙 6월 달부터 이 흐름이에요. 살아나질 못하고 있어요. 네, 정말 좀 나쁜 라고 말씀드리고 싶네요. 좀 시간이 걸릴 것 같아요. 좀 4분기 실적에 대한 우려감 때문에 이렇게 주가를 흘러내리게 한다는 것은 조금 말이 안 되는 것 같고요. 조금 살아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흑산병까지 말씀을 드렸는데 하나가 더 있는데 몇 개 더 있는데요. 그거는 제가 다음 시간에 또 마저 연결을 하도록 하고요. 추천주를 말씀드려야죠. 수익 잘 내고 있으니까 또 오늘은 얼마나 좋은 종목을 가지고 나온지 궁금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추천주를 지금부터 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네, 추천주가 제가 정말로 이 종목을 기다렸습니다. 네, 하고 싶어서 죽는 줄 알았어요. 왜냐면요. 이제 갈 때가 됐어요. 정말 힘들었어요, 이 종목. 조금 기다렸어요. 추천할 수 있는 가격까지 왔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이 반등을 준다면은 정말로 크게 갈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 종목을 제가 오늘에서야 가지고 왔습니다. 가지고 계신 분도 팔고 하시면 안 돼요. 지금 수익 나고 갖고 계세요. 다 좋습니다. 예. 아이고, 왜 그러죠? 네, 오늘 제가 가지고 나온 종목은요. 갑자기 닫혔네요. 유진기업이라는 종목을 제가 가지고 나왔습니다. 자, 유진기업. 기억하시나요? 제가 예전에 추천을 한번 했습니다. 네. 그리고 손절가를 터치했던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6월달부터 흘러내렸던 차트 흐름 자체가 살아나지가 않았기 때문에 그 흐름이 조금 힘들었던. 하지만 최근에 수급 상황을 보니까 어느 정도 기관들이 서서히 이 종목을 잠식해가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줍니다.
빠르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빠르게 말씀드릴 거예요. 집중해서 들으세요. 포인트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계열사 매각, 하이마트 매각해가지고요. 차입금 상환했고요. 이자가 700억이었는데요. 얼마까지 줄었냐면요. 200억까지 줄었습니다. 확 줄었고요. 1분기 흑자 전환했습니다. 그리고 2분기 실적 굉장히 좋습니다. 알고 계세요. 그리고 또 하나 말씀드릴게요. 유진 에너팜이란 자회사가 있습니다. 네, 이 자회사가 있는데요. 이게 지금 어떤 거냐면요. 바로 ESS. 어떤 거죠? 스마트 그리드 전력난 관련주예요. 주목을 못 받았어요. 많이. 그거 알고 계시면 되고요. 현재 유진기업이 PBR은 0.5. PBR 1도 안 되고요. 올해 실적 기준으로 PER도 굉장히 저평가 수준. 내년은 더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이 종목을 좀 뽑아왔고요. 수급적인 부분도 같이 한번 좀 말씀을 좀 드려보자면요. 유진기업의 수급, 아까 제가 기관들의 수급이 조금 살아나고 있다. 돌아오고 있다 해서 조금 주목이 필요하다. 정말 좀 많이 갈 수 있는 그 흐름이 나와주고 있다 해서 관심을 가지시라 말씀을 드렸는데 수급창을 제가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검은색 펜을 조금 준비해 볼게요. 빡빡 제가 줄을 좀 긋겠습니다. 연기금입니다. 연기금이 한 달 동안 이 종목 거래량이 많이 없어요. 연기금 한 달 동안 13만 주 들어와 있고요. 그 전에 더 많아요. 최근에 그리고 또 하나 옛날에 그렇게 사던 개인들이요. 지금 다 개인이 팔고 나가고 있어요. 제가 정말 좋아하는 거 이거 뭐 이 모양이야. 개인이 다 팔고 나가요. 개인이 그냥 매도세가 나가지고 있다고요. 이거 정말 좋은 그림이에요. 관심을 갖고 있다고 연기금이. 정말로. 그래서 서서히 다시 반등을 주고 있는 게 차트 흐름에서 나타나주고 있다고요. 얘가 살아나고 있어요. 죽었던 자식이 돌아왔다고, 네? 성경책 보면 그런 거 나오잖아요. 죽었던 게 살아나고 있어요. 부활했다고요. 부활했어요. 부활을 보여주면서 역시 골드로 초입구간. 요 부활하면서 주가 갑니다. 실적 좋고 정말로 빠르게 살아날 수 있는 기업 중에 하나이고요. 크게 간다면 이 종목 저 4,000원까지 봅니다. 네, 저는 유진기업이 예전에 정말 최고의 국내 M&A 기업 중에 하나였습니다. 최고였고요.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그런 흐름 팔았던 하이마트 팔았던 거 가지고 차익금 갖고서 남은 걸로 또 한 번의 시도 여러 가지 회사들을 잠식해줬던 거. 뭐 용산 때문에 약간 조금 뭐 50억 그 금액 때문에 뭐 하락했던 것도 있지만서도 악재들이 이제는 거의 다 사라졌어요. 실적 기대를 좀 해보셔도 되고요. 골드크로 초입 구간에 반등 줄 수 있는 그런 모멘텀이 가득한 종목이라는 거. 그래서 유진기업을 이제는 판 건 없네요, 제가. 하지만 신규 자금 있으시다면은 유진기업 쪽으로 조금 매수를 하셔가지고요. 목표가는 제가 4,000원까지 보고 있다는 거 참고하시고 대응을 해보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시간이 한정되어 있다는 게 아쉬울 뿐입니다. 광에 대해서 궁금하신 점은 시청자 게시판을 이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분은 김선윤 샘플러스 전문위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이젠 알고 계시죠? 매일 오전 8시 30분부터 오후 3시 30분까지 샘플러스 전문가들의 무료 방송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성공 투자를 기원합니다. 대박 플러스 시즌2였습니다. 고맙습니다.